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는 부분집합이 무엇인지 배웠죠? 그러면 이제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알아보면 당연히 뭐가 있어? 공식이 있겠지. 공식이 있을 거야. 자, 그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M개라면 그때 A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2의 M제곱의 형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2개입니까? 그죠? 그러면 2라는 거 위에 이 지수에 원소의 개수 2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계산하면 4가 나오는데 이 4가 뭐가 된다?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만 알면 원소의 개수 셀 줄만 알면 깔끔하게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분명히 공식만 알면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어. 볼까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통해 알 수 있는 집합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알아야지만 된다라는 얘기고, 알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은 무엇 하라는 거야? 지식으로서 갖고 있어라는 거죠. 또다시 얘기해. 뭐 하라는 거야? 암기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암기해야 되는 집합 관계가 있대. 그게 뭘까? 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뭡니까? 공집합이죠. 그쵸? 이때 이 A라는 집합을 뭘로 규정할 거냐면 임의의 집합. 어떤 집합? 모든 집합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네.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집합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암기해야 된대.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몇 개? 3개. 3개니까 암기할 만하죠. 그쵸? 그러면 그냥 외울까? 에이, 그건 아니지. 그쵸? 자, 수학인데 수학은 당연히 뭐가 있겠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되는지 논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우리는 논리를 기준점으로 해서 얘를 좀 받아들이기로 하죠. 자, 논리입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의 논리는 경우의 수를 따라갑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얘를 기준점으로 해서 부분집합을 그냥 생짜로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공집합은 A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거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부분집합입니까? 당연하지. 자, 얘 부분집합입니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쓰는 순간 부분집합을 다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개죠? 4개. 4개? 정확하게 동일하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뭔 거야? 부분집합인 거야. 그런데 얘네들의 형태를 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봐봐봐. 내가 1이라는 원소하고 2라는 원소를 이렇게 써보고 얘를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죠. 자, 공집합은 1이라는 원소가 안 들어갔고 2라는 원소도 안 들어간 경우의 수죠. 그쵸? 자, 얘는요 1이라는 게 들어갔고 2라는 건 안 들어간 경우의 수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1은 안 들어갔고 2라는 게 들어간 경우의 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둘 다 들어간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있는 부분집합은 이 원소들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라는 것을 헤아리면서 쭉 언급되어진 형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유 때문에 자, 모든 집합은 원소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모든 집합은 자기의 원소들이 다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둘은 연출이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공식도 이런 거겠지. 자, 1이라는 원소가 갖고 있는 경우의 수가 뭐야? 2개겠죠.
자, 2라는 원소도 갖고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2개겠지? 그러면 응당 얘네들을 곱해서 뭐 하십니까? 4라는 걸로 두실 테니까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받아들였으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것을 좀 연습해 보도록 할까?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1, 2, 3, 4, 5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에 대해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게 첫 번째 문제네요. 그지? 그러면은 말이죠. 자, 원소의 개수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그러면 2의 5제곱 하면서 답을 낼 수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하고 싶습니다. 봐봐. 자, 이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순간 우리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봐 줄 필요가 있어. 자, 1. 경우의 수 몇 개야? 2개겠죠. 2. 경우의 수 몇 개야? 2개겠지. 3. 경우의 수 몇 개야? 2개. 4도 2개. 5도 2개겠죠. 그래서 얘네들 다 곱해서 뭐가 됐다? 2의 5제곱이 됐다. 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도 문제를 풀 수 있어. 봐봐. 자, 1을 원소로 가지면서 2, 3은 원소로 가지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그렇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자, 1이라는 원소는 원래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꼭 가지래. 그렇다는 건 가지지 않는 경우를 없앴으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로 귀결돼? 하나로 귀결되겠죠. 그렇죠? 다음에 2, 3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소로 가지지 않는 경우의 수만 취하는 거니까 얘도 경우의 수는 하나, 얘도 경우의 수는 하나가 되어지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2가 됐으니까 싹 다 곱하면 뭐가 되십니까? 4가 나오시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의 것이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경우의 수로 입각하는 순간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면 봐봐. 왜 2라고 돼 있어? 자, 오타네야. 자, 3번이라고 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암산 한번 해보시죠. 자, 얼마입니까? 뭐 금방 되지 않니? 자, 2라는 거하고 4라는 거 경우의 수가 하나씩 될 거고요. 자, 1이라는 거하고 3이라는 거 경우의 수가 하나씩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5라는 거 얘만 경우의 수 몇 개를 갖게 돼? 2개를 갖게 되니까 얘는 싹 다 곱하는 순간 2 하면서 답이 나오시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문풀할 때 이거보다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경우의 수로서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딱 요 정도까지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말이지. 잘 할 수 있으니까 말이지.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전문 용어니까 뭐야?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근데 진부분집합이 뭔지 좀 알고 시작할까? 이겁니다. 자, 진부분집합의 사전적 의미는요, 다음과 같은데, 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자, 요거를 우리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집합 A에 부분집합을 쓴다 그러면 뭐 이런 형태가 될 거야. 그치? 이런 거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은 뭐다? 아닌 상황의 것을 요거들만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대. 그렇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암기를 해야겠죠. 일단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야, 니네 저기 만화 좋아하냐? 난 만화를 좋아해. 혹시 여러분들 슬램덩크 보셨습니까? 닥터 슬럼프 보셨습니까? 드래곤볼 보셨습니까? 난 다 봤지. 근데 조금 매니아적인 것도 좀 봤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로로거든. 도로로. 캐로로 아니야. 도로로야. 자, 도로로라는 그 요괴 만화가 있어.
근데 얘가 좀 잔인하거든. 근데 내가 이거를 좀 보다가 어떻게 했느냐. 연재가 갑자기 끊어져 버려가지고 못 봤어.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얘가 갑자기 실사판으로 영화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영화를 봤는데, 야, 또 영화가 또 끝내주더라고.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알아? 이래. 자, 일본이 이렇게 있었어. 일본이 있었는데, 딱 영화가 시작하면은, 창이 팍! 하면서 사람을 찔러. 그 다음에 칙! 비틀어. 그러면서 시체가 어떻게 하냐면, 욱! 하면서 다 죽어. 뭐 이렇게 해갖고 잔인하게 시작을 하는 건데, 뭐냐면, 이게 일본에서 전쟁이 있었던 거야. 이쪽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얘가 이렇게 해갖고 밀어붙였어.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 의해서 얘가 샥 해갖고 다시 역전했거든. 그래서 얘가 계속 밀려갖고 패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간 거야. 그때 여기에 있던 장군이 화살이 탁탁탁탁 맞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신전을 향해 가고 있었어. 이 성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전이 있었거든. 근데 알잖아. 일본에는 잡신들이 많죠. 그죠? 그 잡신들을 모아놓은 그 신전에 들어간 거야. 근데 이 신전이 좀 위험했나 봐. 어떻게 돼 있었냐? 문고리가 쇠사슬로 이렇게 착착착착 돼 있고 여기를 출입 못하게끔 해놨거든. 근데 얘가 사람들의 붙잡음을 만류하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지고 있어. 만약에 신들이시여 나에게 슈퍼파워를 준다면 나는 슈퍼파워를 갖고 이 적들을 섬멸할 것이요. 단 그대들이 원하는 나의 소중한 거 하나를 주겠어. 라고 하면서 거래를 하는 거야. 이때 여기 잡신들이 막 있었거든. 그 잡신들이 하면서 상의를 한 거야. 하다가 좋다. 내 거래를 승낙하겠다. 그러면서 번개처럼 쫙 능력을 줘. 그랬더니 이 장군이 하면서 슈퍼파워를 얻게 돼. 그 순간 몸에 박혔던 화살들이 웅팍 하면서 그냥 나오게 되고 얘는 빰빰빰빰 걸어나가고 적을 섬멸하게 돼. 완전히 전장을 이겨버린 거죠. 그래갖고 쑥대바위에서 만들어갖고 얘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였다? 얘가 거래를 했다는 거지. 거래를. 그러면 이 귀신들이 뭔가를 원했을 거 아니야? 그 원한 게 뭔 줄 알아? 이 사람의 아들이야. 자, 이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깐난아기였어. 깐난아기였는데 이 깐난아기를 뭐 하냐면 갖고 싶다라는 거야. 어떻게 줘야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 이 잡신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나눠 가죠. 어떻게 나눠 갔냐? 어떤 귀신은 눈알을 갖고 가고, 어떤 귀신은 코를 갖고 가고, 어떤 귀신은 귀를 갖고 가고, 어떤 귀신은 팔을 갖고 가고, 어떤 귀신이 심장을 갖고 가고, 어떤 귀신은 콩팥을 갖고 가고. 그러면서 막 뜯어갖는 거야. 근데 얘가 살아있는 거야. 야, 만화잖아. 그래갖고 얘가 어떠냐면 이렇게 갖고 뭐 이래. 아무것도 없는데 껍질만 있어. 껍질만 있는데 살아있어. 이렇게. 오씨. 이 상황을 본 이 남자 어떻게 했을까? 이 애를 죽이려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엄마가 어떻게 했어? 만류한 거야. 안 된다고! 우리 애들 죽일 수 없다고. 근데 이 아빠는 얘가 귀신 들린 거다. 이거 죽여야 된다. 라고 계속하니까 어떡하느냐. 이 엄마가 얘를 몰래 갖다 버려. 살 수 있게끔. 자,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지나가던 도사가 얘를 보게 돼.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있네? 라고 하면서 인큐베이터에다 넣어. 뽀글뽀글 한 다음에 얘가 전쟁터였잖아. 그래서 전쟁터에서 뭐 하느냐. 시체에서 애기 시체들을 갖고 와서 여기다 알맞는 걸 툭툭툭툭 껴줘. 그러면 눈알 생기고요. 코 생기고요. 근데 입 생기고요. 근데 팔 생기고요. 그러면서 얘를 키워나가기 시작해. 이러다가 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뭘 만나냐면은
눈먼 장님이라는 악사를 만나게 되거든. 근데 이 눈먼 악사가 얘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리고 얘가 이 귀신들한테 복수할 수 있는 뭘 주냐면 칼을 하나 줘. 그 칼을 요 왼팔에다가 뭐 하냐면 이식을 시켜줍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 도사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막 무술 같은 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시키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도사가 죽게 돼. 자,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되겠냐? 당연히 이 귀신들 잡으러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첫 장면이 이렇게 돼. 자, 어떤 술집이야. 술집인데 그때 그 술집에 어떤 여자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거든. 막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 이때 얘가 딱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너 요괴! 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아! 하면서 요괴로 변신을 해. 위는 사람인데 밑은 어떠냐? 가재 같은 거야. 그래서 정갈처럼 이렇게 탁 해갖고 착착착착착착착착 하면서 막 돌아다녀. 그래서 벽도 타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 이 애가 무술을 한 그 실력으로 어떻게 하면 짱짱짱짱짱짱 쏴가지고 그 요괴를 확 하고 베버려. 이때 요괴는 으악 하면서 두덩강이 나고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상황이 나와. 이 요괴가 만약에 오른팔을 갖고 갔다고 칠게.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던 오른팔은 가짜잖아. 그 가짜가 갑자기 툭 하고 떨어져. 그런 다음에 안에서 원래 자기 팔이 푹 하고 나와. 완전히 피콜로야.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 얘가 자기 팔을 찾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 몸뚱이를 찾아. 그러면서 여행을 떠나거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빠를 만나. 근데 그 아빠를 어떻게 하면 죽여버려. 왜 그러냐면 이 아빠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 귀신들 중에서 두목한테 영혼을 완전히 씹어먹은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빠를 죽여버려. 그런데 그 아빠는 그 귀신은 어떻게 되냐면 심장을 갖고 간 거야. 그래서 해갖고 이렇게 푹 해갖고 심장, 자기 가짜 심장 나오고 새로운 심장, 푹 원래 심장, 푹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갖게 되죠. 자, 이게 도로로 영화거든. 그럼 봐라. 자, 도로로는 원래 뭐가 없었어? 자기가 없었어. 그러다가 하나씩 찾아 나갔겠죠. 그쵸? 그러다가 자기 것을 다 찾으면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쵸? 그래서 진부문집합은 자기 자신을 찾기 전 여행을 떠나야 되는 부분까지만 규정하도록 합니다. 자, 이해되죠? 응? 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얘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11번입니다. 집합 A는 A, B, C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인데 이때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네요. 자, 어떻게 하면 돼?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먼저 세야겠죠. 하나, 둘, 세 개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야. 근데 진부분집합은 뭘 빼는 거다? 자기 자신을 빼는 거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한 개니까 이렇게 되겠죠. 얼마야? 7 하면서 3번이 나와주시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수업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테마,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했고요. 알죠? 네가 최고인 거.